안녕하세요. 10월 25일 목요일 오전입니다. 오늘 아침부터 주식과 달러 동향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심상치 않게 연일 3일 동안 100%가 넘는 100포인트가 넘는 코스피는 100포인트가 넘었죠. 3일 동안 46%, 어제는 8%, 오늘은 이제 50%가 넘게 지금 하락하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고요. 코스닥도 700선이 붕괴돼서 686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, 달러 동향을 좀 살펴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달러는 아직 1140원을 넘을 것 같은 오늘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. 1100 지금 38, 39 뭐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이것들이 뭐 지금 굉장히 저희가 그냥 가만히 인터넷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 좀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이제 금리가 12월에 미국 금리가 또 오릅니다. 그래서 미국 금리는 5%까지 뛸 것 같아요. 상당히 많이 뛰는 겁니다. 뭐 당연히 그러면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이익이겠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까, 이 정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? 시시하면서 저희 국민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저는 사실 되게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뉴스하고 신문,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, 일본 신문들 이런 걸 뭐 이렇게 번역해서 해주는 유튜브들을 많이 보고는 있는데 뭐 외국계 지금 주식들이 우리나라 셀링 코리아 하고 나가는 걸 봐서는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. 외국계 주식하는 친구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달러로 이제 바꿔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. 코스닥은 이미 700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600선 언저리에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런 것도 굉장히, 저희도 주식 저 하나도 안 합니다. 예, 저도 주식은 안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그 시장 동향이나 또 뭐 우리가 뭐 돈을 만지는 데 있어서 사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신경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좀 우리나라가 정말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건지, 이게 좀 잘못되고 있는 건지,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,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좀 들여다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좀 이제 무거운 얘기를 떠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참 재밌는 희대의 사기꾼들이 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주식으로. 그래서 TV도 뭐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화면을 보긴 했는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었죠. 생긴 것만 봐도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참 준 사람들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한번 당해봐라 어떤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고, 아니 얼굴 관상만 봐도 저는 정말 사기꾼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 남해동 갔다가 진 떵떵거리면서 그 집 살고 있는 거 월세 아니었습니까? 예, 월세가 뭐 몇천만 원인가 뭐 1,500인가 2천만 원씩 그냥 내고, 그 다음에 자동차를 뭐 6대 8대, 재벌들은 그런 차 안 타요. 미국 재벌들이 얼마나 검소합니까? 오히려 차라리 자기 비행기는 있어요. 왜냐하면 재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기 자가 비행기는 바쁘잖아요. 되게 바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세일즈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회장들이, 사장들 또 급할 때는 뭐 회장이 또 비행기를 내주면 이사급도 급하게 또 이태리를 날아갈 수도 있고,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위한 어떤 빠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가 비행기는 있는 거 제가 신문으로 보고 읽고 뭐 좀 당연하다 그런 거는 뭐 다 같이 쓰면서 세일즈 해가지고 빠르게 물건을 팔면 또 이제 팔고
또 이제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. 근데 나는 차를 이렇게 막 겉멋으로 롤스로이 뭐 이런 거 뭐 막말로 10억 넘지 않습니까?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. 그리고 뭐 페라리, 람보르기니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? 솔직히. 아니 주식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식 사기를 치면서 참 그런 차로 사람들 겉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. 나처럼 람보르기니도 탈 수 있고 페라리도 탈 수 있고 뭐 롤스로이스 탈 수 있다. 한번 해봐라. 이게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. 그 돈이 모두 그 희대의 사기를 친 여러 사람들의 그 투자 자금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정말 일생에 한 번 딱 근사하게 치고 감옥 한번 갔다가 살고 나오면 되는 그런 사기꾼들 아닙니까? 그 얘기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사기를 당해봐가지고 그 사기를 치는 데는 또 동조자들이 이게 동업자들이 있어요. 예, 스토리가 좀 되게 많이 길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혼자 사기를 치진 않아요. 그 이희진님 보니까는 자기 동생 똑같은 사기꾼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가 이제 감옥 가버리니까 이제 뭐 회사 운영하라고 조금 차려줬다가 데리고 놀던 그 모델 같은 애, 예, 그 연인이라 그랬죠. 예, 그런 친구 돈 없으면 다 날라가죠. 연예인 여자애들은 어떤 애들인데 돈 없으면 날라가죠. 그러니까 뭐 차려주고 막 차 좋은 거 태워주고 이러니까 자기도 가끔 타고. 그러면서 이제 뭐 이진이하고 사귀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인터넷상으로나 신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많더라고요. 하여튼 그런 동조자들이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 멋진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여자친구도 되게 멋있고 뭐 동생도 그렇고 가족들도 지인들도 다 뭐 잘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정말 개미 같은 그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갉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희대의 사기꾼들을 보면 큰 돈을 가지고 있거나 큰 사람들한테는 절대 사기를 못 쳐요. 네, 저같이 어중간한 사람들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못하신 분들 돈이 이제 못한다는 게 돈이 조금 이제 더 없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 사기치기 되게 쉬운가 봐요. 저는 그냥 뭐 상대방이 부자고 이래서 사기를 당한 경우는 아니었고요. 이제 뭔가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. 있는 거에 대한 거에서 수익 창출도 있고 뭐 어떤 사업적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거에 완료되고 또 중간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 선배도 껴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랬고 이거는 뭐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 그 법적으로도 빠져나가려고 주식 같은 걸 뭐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다 돈 모아가지고 펑펑 쓰고 월세 내고 몇천만 원씩 월세 내고 카드값 맞고 하루에 카드를 50만 원씩만 써도 한 달이면 1,500만 원이에요. 50만 썼겠어요? 그냥 막 펑펑 쓰고 뭐 자동차 롤스로이, 페라리, 람보르기니 뭐 그 세우는 거 보니까 벤틀리 뭐 이거 미국에서 정말 재벌들도 은퇴하고 진짜 그분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바쁠 때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더라고요. 검소하게 이렇게 하고 진짜 자가비행기 일 때문에 가는 경우는 회사 거 타고 가고. 그 이제 좋은 차는 은퇴를 한 후에 이제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뭐 죽으면 또 뭐 돈을 무덤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좋은 차 타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 저는 봤어요. 그리고 책도 많이 봤었고. 근데 이런 친구는 보니까 30대 뭐 초반인가 중반인데 이런 식으로 벌써 놀아나고 있다는 거 봐가지고는 정말 이게 정말 말도 자기는 흑수저였다 또 어떤 데가 금수저였다 그리고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람들이 그 사기꾼을 믿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매스컴이지 않을까 합니다. 이게 매스컴이 저도 이용을 참 많이 당하면서 TV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도 그렇게 못한다. 지금은 그렇게까지도 한 60% 70% 지금도 얘기는 합니다. 이거는 좀 아니다. 그러면 뭐 당연히 또 TV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 때문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저 여자는 까다롭다. 말이 많다. 뭐 아는 척한다. 재수없다. 뭐 무조건 다 같이 단합해서 출연시키지 말자. 뭐 여러 가지 있어요. 방송도.
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용당한 줄 알면서도 그냥 그 정도는 갑시다. 뭐 이렇게 가고. 그런 케이스로 제가 2007년도에도 많이 당했죠. 무슨 뭐 재산이 얼마다, 뭐 했다, 부동산이 어떻게 됐다, 뭐 이러면서 타이틀을 걸다 보니까 참 안 좋은 이미지로 저는 힘들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뭐 말씀드리면서 투명하게 제가 이랬습니다. 얘기를 하고 뭐 지켜보시는 분들은 뭐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어찌됐든 매스컴이 이렇게 그 청담동 주식부자 이런 사람을 또 이용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뭐 수백억, 수천억을 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차를 타고 수영장에 딸린 집 안에 들어가서 찍고 이러면은 사실 TV를 보는 입장에서는 와 꿈이거든요. 저게 모든 사람들의 드림이잖아요. 수영장 딸린 집에 살고 스포츠카 타고 해외 다니면서 돈도 펑펑 쓸 수 있고 그건 뭐 하고 싶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뭐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 뭔가 하여튼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풍족하게 돈을 좀 만들어보고 그 돈으로 나도 노후에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혹하죠. 예. 저기다 저런 저 친구가 운영하는 펀드에다 돈을 넣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뭐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손해를 보게 되면서 이제 이 희대의 사기꾼 이희진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참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참 이런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. 예, 진짜 나쁜 놈들 많이 있고 왜냐하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잘못된 거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. 근데 남의 돈을 피해를 주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거, 그거 정말 저는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. 2000 초반에 또 그리고 압구정 미꾸라지라고 윤강로 회장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주식으로 뭐 1,300억을 갖다가 8천억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1,300억을 수익을 냈느니 마느니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전부 또 그냥 망하지 않았습니까? 하다못해 트라움 하우스라고 서초동에 있는 건데 저도 잘 압니다. 저는 이제 서초동 쪽에 제가 방배동 쪽에 사모아파트를 살다가 이제 빌라로 옮겼다가 이제 뭐 이렇게 옮겨서 지금 압구정동으로 이제 오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살 때는 사실 허허벌판이었거든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부터 이제 정재계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또 모이면서 이렇게 동네가 되게 좋아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지면서 집값이 좀 이렇게 올라갑니다. 뭐 그런 건 부동산 이야기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어찌됐든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사람은 트라움 하우스라는 이건희 삼성 회장도 하나 가지고 뭐 93억에 분양받았고 거기 송혜교, 장동건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연예인들도 좀 살고 뭐 몬테소리인가 뭐 그런 책 만드는 출판사 사장도 살고 뭐 그거 외에도 뭐 되게 SK도 살고 뭐 되게 많이 살았던 빌라인데 그 빌라 저는 사실 왜 그게 90억 100억인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정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빌라로 저는 보고 있어요. 왜냐면은 부동산을 이렇게 큰 회사 말하는 재벌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팔 때 서로의 커넥션이 좀 있어요.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그젠플로 삼성 회장이 이거를 지금 뭐 어디 삼성동에 뭐를 하나 짓는데 이제 그 회장님과 이제 친분이 있으셔서 오케이 얼마냐 90억 정도의 분양이다. 뭐 회사 뭐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해서 샀을 경우 이제 그렇게 사면 또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서초동에다 뭘 크게 짓는다. 이거는 이건희 씨는 이그젠플이에요. 딴 분들 딴 회사 같은 경우에
뭐 난 짓는다 그러는데 삼성에서 이제 뭐 삼성에서 팔아준 그 회사 또 회장님이 삼성에서 하는 걸 또 이제 뭐 하나 정도 팔아서 그렇게 사다 보면은 이제 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잖아요. 재벌은 재벌들끼리, 그 밑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들끼리, 뭐 개인 모는 개인 부자들끼리 뭐 이렇게 모이듯이 그런 이제 뭐 그룹들이 누가 뭘 한다 그러면 이렇게 팀으로 뭐 이렇게 팔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자기가 이쪽에 뭐를 짓는다면 또 이쪽 90억짜리 팔아줄 수도 있고,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서 값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처음에. 좀 큰 회장들, 사장들이 삼으로써 한 4-5명만 그렇게 집을 분양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양을 하게 되면, 그분들이 사게 되면은 집값은 뭐 당연히 굉장히 하이 집값이 되죠. 그러면서 서초동의 트라움 하우스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싼지,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1차적인 그 재벌 회장들이 집을 몇 분이 사주시면서 분양가가 형성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아는 거로는 조금 값을 내려줍니다. 이거는 뭐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2차적인 유명인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나는 뭐를 샀다, 어느 지역에 트라우마 하우스를 샀다, 얼마에 샀다,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내려서 산 값이 아닌 이제 분양값으로 얘기를 하면서 값이 또 좀 뭐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진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값으로 샀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? 집값이. 거기 트라우마 하우스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, 인터넷.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그 윤강로 회장이 그 집이 안 팔려서 1차, 2차, 3차까지 떨어져서 30몇 억에 팔겠다고 까지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나왔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신경도 안 썼고 보지도 않았지만은 결국은 뭐 30몇 억에 팔았다면 90억, 80억의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그 집이 결국 30억이 된 겁니다. 30억, 40억 중간. 몇 억을 손해본 건가요? 무려 40억을 손해보게 되는 거죠. 그런 집을 잘못 샀을 때. 이게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부자들이 들어가는, 재벌들이 들어가는 집들을 보면 아는 서로 회장들끼리의 어떤 인맥 때문에 집을 사주고 또 이쪽 집을 사주고 그건 무슨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회장님이 그냥 네가 뭘 하니까 그래 나도 이거 하나 사줄게, 또 이쪽에서 그러냐고 나도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차원이죠. 그래서 그런 집들을 잘 사야 되는데 우리 보통 평민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집들이라 어찌됐든 집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그 주식을 해서 1,300억 8천억으로 종잣돈 8천억으로 시작을 해서 1,300억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다 나가 자빠져서 여기도 지금 망했죠. 예. 그런 경우들이 되게 그 경우 때 보면 목포 세발 낙지 주식도 있고 좀 있어, 전주 투신 슈퍼 개미 원조격들이라고 하네요. 예, 이런 지방에서도 이렇게 주식이 한참 막 흥을 돋굴 때 이런 희대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. 예, 나타나서 보통 사람들의 돈을 다 긁어먹고는 쫙 뽑아먹고 쫙 가는 거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돈은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만지고 제가 통장을 보더라도 보고, 또 아니면 부동산 경우에는 물건이 있으니까, 동산이 있으니까 동산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차라리 값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종이처럼, 주식처럼 종이처럼 이게 확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도 어디다 뭘 사놨으면 가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언젠가는 그래도 또 괜찮겠지,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. 예. 위치상으로 시장만 괜찮아지면 큰 폭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. 근데 이런 거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. 돈은 남한테 맡기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
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오늘 그 코스닥, 코스피 그리고 환율도 되게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움직임, 돈이 매일 움직이는 이 코스닥, 코스피 환율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 며칠 더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시면서 한번 그 한국이 어찌 될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.